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도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국내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새로운 암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설 만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암 환자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진행하면서 면역력과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항암 부작용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암 환자들은 표준 치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통합 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오랜 치료 기간과 복잡한 치료 과정을 견디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내 시간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원광대학교 전주 한방병원 통합암센터 체질의학과 주종천 교수와 함께 한방병원의 통합암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암 환자에게 표준 치료로 불리고 있는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는 빼놓을 수 없는 숙제입니다. 그런데 당장 항암 치료를 받고 있거나 혹은 각종 부작용으로 장시간 활동이 고통스러운 환자라면 통합 암 치료를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질의학과 주종천 교수와 함께 한방병원의 통합 암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통합암 치료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암의 표준 치료라 하면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한의학적 치료나 보완대체 의학적 치료를 통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고 또 그 결과로 생존 기간을 늘리고 또 그 늘어난 생존 기간 동안이 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참여하는 직종도 의사, 한의사, 영양사, 운동치료사, 미술치료사 등으로 다양합니다. 네. 이렇게 통합 암 치료의 목적이 분명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그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리는 거 하고요. 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종양의 크기를 줄여야 되고요. 또 종양 표지자 수치를 낮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통합 암 치료의 첫 번째 목표는 그 표준 치료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표준 치료를 받으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암 치료의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런 어떤 표준 치료로 인한 부작용 완화가 있고요. 또 암으로 인한 통증, 그다음에 어떤 불안감 개선 효과도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오심, 구토, 손발 저림, 피로감, 피부 건조증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통합 암 치료의 그 다양한 치료법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통합 암 치료를 하는 데는 그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예, 그 표준 치료가 이제 어떤 암의 병기나 또는 이제 종양의 크기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환자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라거나 또는 치료 부작용이라거나 또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 궁금해하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에는 그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통합 암 치료에서는 어떤 그 환자가 정신적,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치료 부작용이 감소돼서 삶의 질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생활 관리에 또 신경을 써주는 요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렇다면 이 통합암 치료의 구체적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러한 부작용이나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 고주파 온열 치료가 있고요. 또 면역과 관련된 다양한 주사제들이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한의학적 치료인 침뜸, 부항 이런 것도 통합의학 그 치료법의 한 종류이고요. 또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이나 심리치료, 미술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통합암 치료의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요법은 포함 안 되나요? 예, 민간요법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에 좋다더라, 암이 치료가 된다더라, 그런 것도 있는데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합 암 치료의 어떤 그 방편으로 활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네. 이제 치료법으로 먼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그 온열 치료의 일종인데요. 자극원으로 고주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정상 조직에 열 자극을 주게 되는 것인데요. 42도에서 43도 정도의 온열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요. 또 그 온도가 암세포에 작용을 하게 되면 암세포의 자멸사 또는 괴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찜질 방법으로는 그 암세포나 깊은 곳의 정상 조직에 열이 도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고주파를 이용해서 그 깊은 곳까지 열 자극, 온열 자극이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주파 온열 치료는 어떤 경우에 해당될까요? 뭐 우선은 첫 번째가 이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암세포를 자극을 해서 자멸사나 괴사를 시킬 필요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가장 효과를 많이 보는 경우가 고형암, 딱딱한 암에 적용하면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암, 유방암, 폐암, 위암 이러한 암들이 고주파 온열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기전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뭐 혈관을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정상 조직은 열을 가했을 때 혈관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혈류가 늘어나게 돼서 그 열을 배출시킬 수가 있는 데에 반해서 암세포는 그 혈관이 약하고 그 가늡니다. 그래서 열 자극을 받으면 열을 배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암세포가 괴사가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주파 온열 치료를 그냥 뭐 매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환자 상태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자주 하면 될까요? 네, 일주일에 3번 정도 시행을 하고요. 한 번 시행에는 60분 시술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총 10회 정도를 한 과정으로 하고요. 보통 10회 시술을 받으면 일주일 정도 휴지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몸 상태를 체크를 해서 다시 시술할지 또 얼마나 장기간 동안 시술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병기라거나 또는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 대신에 받는 게 아니고 함께 병행한다는 거죠? 예, 따로 받아도 되고요. 병행할 경우에는 어떤 증대 효과가 있는데요. 항암 치료와 고주파 온열 치료를 병행을 하면 그 동일한 항암 치료를 받더라도 치료 후에 살아남는 암세포의 숫자가 적습니다. 또 방사선 치료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고주파 온열 치료와 함께 병행을 하면 치료 강도를 낮추어도 동일한 암세포 또 암 조직을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그중에 뭐 좋은 제품이 있을 것 같아요. 뭐 특정 회사를 말씀하시라는 건 네, 아니고. 뭐 기기에 그 좋고 나쁨보다는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기가 실제로 몸의 온도를 얼마나 올리는지를 잘 보아야 되는데요. 예. 우리 인체의 내부 온도가 일반적으로 42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몸이 좀 덥고 땀이 나게 되는데요. 고주파 온열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몸이 덥거나 땀이 난다거나 어떤 그런 느낌이 없게 되면 뭔가 시간이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고주파 온열 치료의 자극량이 좀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뭐 고주파 온열 치료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제 고주파를 이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기계가 없으면 혹시 그냥 집에 있는 전기장판을 좀 활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기기는 아니지만 이제 장기간 동안 이제 우리가 몸이 어쨌든 올라가게 되면은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거든요. 네, 그것도 평소에 냉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뭐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면역 주사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면역 주사제는 뭔지 그것부터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 그대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주사인데요.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면역 주사제로 미슬토 주사가 있습니다. 네. 이 미슬토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겨우사리인데요. 그 식물을 주사제로 만든 것입니다. 1917년에 슈타이너라는 그 의사가 겨우사리가 나무에 그 기생해서 사는 모습이 암세포가 우리 몸에 퍼지는 모양과 비슷하다는 것에서 착안하여 개발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은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임상 연구가 이루어져서 여러 그 좋은 근거가 확보돼서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요. 그러면은 이 미슬토 주사는 뭐 어떤 효능이 있다고 알려졌나요? 네, 그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 렉틴이라는 성분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스코톡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암세포를 자극해서 암세포에 독으로 작용을 함으로써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엔돌핀 분비 효과도 있어서 엔돌핀에 의해서 통증이 조절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슬토 주사의 경우 치료 주기는 또 어떻게 되나요? 보통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시술을 해서 총 8번에서 12번 정도를 시술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낮은 농도의 적은 양에서 시작해가지고 높은 농도의 많은 양으로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은 후에 가벼운 몸살 반응이라든가 맞은 부분에 발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요. 어떤 그런 반응이 없으면 높은 농도, 높은 양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주사제를 적응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높이는 것이 이제 인체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힘을 키운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종류가 많고 이러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좀 복잡해지는데 이 미슬토 주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겨우살이가 이제 어떠한 나무에 기생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효능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참나무, 사과나무, 떡갈나무, 물풀이나무 등 이제 그 겨우살이가 기생하는 나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면역 기능 활성화, 암세포 사멸 유도, 엔돌핀 분비 이러한 효능은 대체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슬토 주사제가 이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이제 쓰여지는 주사제인데 뭐 그밖에 다른 건 없을까요? 뭐 그 주사제 말고도 이제 사이모신 알파 1이라는 주사가 있고요. 또 자신의 그 혈액에서 면역 세포 T세포를 배양한 주사제가 있고요. 또 이제 셀레늄 주사가 또 있고 해서 임상적으로는 여러 주사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이 통합 암 치료를 할 때 한약도 같이 사용이 되나요? 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 한방 단독 치료만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그 항암 효과가 있는 한약 처방을 활용을 하고요. 또 표준 암 치료와 병행할 경우에는 수술 후 회복이라든가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후 그 부작용 완화를 목적으로 한약을 함께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럼 항암 효과가 있는 한약들은 뭐가 있을까요? 그 임상적으로 또는 이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한약 처방으로는 37충초정이라는 한약 처방이 있거든요. 구성약재로는 이제 인삼, 삼칠, 동충하초, 유향 이 4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국가 지원을 받아서 어떤 항암제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근거가 비교적 확보가 되어 있는 처방이고요. 또 단일 약재로는 건칠이라고 해서 온나무 그 수액을 말린 약재가 있습니다. 이 약재도 한방 치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분으로는 뷰테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것이 항암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온나무 하니까 드는 생각은 사실 옷에 대한 그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수액을 맞아도 되는 건지 어떤가요? 그래서 이제 우르시올이라는 성분 때문에 어떤 온나무의 그 두드러기라든가 알러지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용을 할 때는 그 우르시올을 제거한 그 온나무의 그 추출물을 섭취를 합니다. 예. 항암 작용 외에 한약을 복용하면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암으로 인한 증상, 피로라든가 식욕부진이 있을 때 도움이 되고요.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이제 한약을 복용을 하면 도움이 되고요. 뭐 구체적으로는 구강건조증이나 구내염이 있을 경우에 한약을 함께 복용을 하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진단 있잖아요. 이걸 암 환자가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예, 공진단이 그 녹용, 산수유, 사양 이러한 약재로 구성이 된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로 회복이나 우리가 무기력, 뭐 정신적인 긴장이 심한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구성 성분 중에서 이제 사양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시켜주고 녹용 같은 경우에는 기력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암 환자의 건강 관리나 또는 이제 치료를 받을 때
그 순응도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암 환자의 암성 통증은 통합 암 치료에 어떻게 치료가 되나요? 이제 암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진통제에는 잘 반응하지 않고요. 마약성 진통제에만 주로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사용을 하게 되면 내성이나 신체에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암성 통증이 있을 경우에 그 마약이나 또는 그러한 약제와 함께 침을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그 내성이나 신체의 의존성을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그 침 말고도 어떤 심상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고요. 또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완요법도 어떤 이런 암성 통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함께 통합암 치료를 적용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떨 때 이 침을 맞게 되나요? 침은 어쨌든 뭐 모든 통증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가장 근거가 높은 증상이 오심구토, 울렁거림이라든가 토할 때 그 내관, 손목 안쪽에 내관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내관이라는 혈자리를 자극을 하면 이 오심구토가 상당히 경감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훨씬 잘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를 훨씬 좋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받으신 분들 보면 이제 손발저림 현상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침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네, 그 유방암, 항암제 같은 것들을 드시게 되면 이제 손발저림 같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한 손발저림에 이제 침, 그 저린 곳이라거나 또는 이제 등에 경혈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침을 맞으시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되시죠. 네. 우리 이제 한방의학에서는 뭐 부황, 뜸도 있잖아요. 네네. 뜸을 활용해서 이 통합 암 치료를 하기도 하나요? 예, 뜸도 이제 온열 자극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열 자극을 주게 되면은 통증이나 피로에 그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복부에 뜸을 뜨게 되면 소화기 증상, 식욕부진이든 소화불량이든 또 이제 변비나 설사가 있는 경우에 그 소화기 증상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암 환자의 그 면역 기능 건강 상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우리가 이제 면역에 대해서 좋은 효과가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것은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혈액 내에는 백혈구가 있고요. 그 백혈구는 이제 그 중성구와 림프구라는 그 종류로 나뉘게 되는데요. 림프구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NK 세포라는 즉 자연 살해 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세포입니다. 그 세포의 양과 그 활성도를 측정하면 얼마나 내 몸의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저하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암 환자분들에게는 식이요법도 무척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바른 식이요법 설명해 주시죠. 네, 그 5대 영양소별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선은 피해야 될 음식으로는 그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는 흰쌀밥, 설탕, 과자 같은 것들을 좀 피해야 되고요. 네. 단백질은 가공육하고 붉은 고기를 피해야 합니다. 가공육은 그 국제암연구에서 1급 발암물질도 분류했고요. 붉은 고기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방은 그 동물성 지방인 고기, 버터, 치즈 같은 것들을 좀 피해야 하고요. 튀김도 그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실 때는 말린 과일이나 열대 과일을 좀 피해야 되는데요. 말린 과일 같은 경우에는 열량이 좀 지나치게 높고요. 보존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열대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당분이 좀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또 무기질 섭취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짜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젓갈이라든가 국찌개 같은 것들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네네. 예, 몸에 좀 해로울 수가 있고요. 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위암을 또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뭐 환자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맛있는 건 다 먹으면 안 되나요? 아, 지금은 이제 피해야 할 것들을 위주로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러면 네. 예, 먹으면 좋은 것들. 음식을 좀 네. 이제 얘기해 주세요. 네. 그 좋은 음식은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그 통곡류 위주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현미 위주로요. 그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흰 생선이나 흰 고기, 흰색 육류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요.
지방 성분은 올리브유, 참기름 같은 식물성 지방이 도움이 됩니다. 또 채소나 과일을 섭취하실 때는 색깔이 선명한,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암 예방에 도움이 되시고요. 또 무기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뭐 버섯이라든가 견과류를 섭취를 하시는 것이 암 예방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암 환자에게 추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음식도 중요하지만 운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했다 하면 몸이 더워진다든가 또 땀이 난다든가 숨이 가빠진다든가 맥박이 빨라진다든가 그래야 충분한 운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암 환자분들은 체중이 빠지지 않도록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혹시 암 환자가 비록 암은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안 좋은 상태인지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한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이 식변면이라고 합니다. 그 식이라는 것은 식사와 관련된 습관이고요. 섭취의 건강 지표입니다. 균형이 깨지게 되면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이 나타나게 되고요. 변은 소대변과 관련된 습관인데 배설의 건강 지표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변비, 설사, 빈뇨, 배뇨곤란이 나타나게 되고요. 면은 수면과 관련된 습관인데요. 정신건강의 지표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불면이나 자다가 깨는 천면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 통합 암 치료 과정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로 말씀해 주시죠. 네, 표준 치료 이외에 통합의학적 치료를 받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치료 부작용 개선될 기회를 놓치게 되고요.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시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만 의존하면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체질의학과 전문의 주종천 교수와 함께 한방병원의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더구나 보온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실내 환기에 소홀하게 될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춥다고 실내 환기를 소홀히 하면 나쁜 공기와 곰팡이로 인해서 호흡기 질환과 알레르기 비염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새벽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이나 오후 시간에 환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요. 네. 그리고 이 환기를 할 때는 적어도 30분 이상 창문 하나보다는 2개를 열어서 바람기를 만들고 맞바람이 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고 그러죠. 지금 바로 한번 창문 열어보시죠. 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아본 한방병원의 통합 암 치료에 대해서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질병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